그런데 상대방이 아마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제일 싫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 하다가는 이명박 앞에서 아마 혼은 안 나더라도 인사에 별로 좋은 결과는 못 얻을 거예요. 정운찬 총리도 군대 안 가고 또 군대 안 간 총리를 뽑았어요. 총리는 이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갑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든지 탄핵을 당한다든지 6.25 사태가 나오면 김황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당연이 돼가지고 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군대 안 갑니다. 자, 군대 안 갔다 치고 김황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같은 이 보수 애국 세력을 뭐라고 불렀느냐? 극우라고 했어요. 극우. 극우는 추하고 진보는 뭐 분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극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칼 들고 나와서 빨갱이들 때려잡는 사람은 극우라고 합니다. 그런 극우는 우리나라 역사상 김두한 이후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총 들고 싸웁니까? 맨손으로 싸우죠. 법을 어기면서 싸웁니까? 법을 지키면서 싸우죠. 정부 돈을 받아서 싸웁니까? 우리 돈으로 싸우죠. 이런 사람을 극우라고 이야기하면서 극우는 추하다고 했습니다. 극우가 왜 추합니까? 없는데. 이런 자가 총리가 되더니 총리 될 때 청문회 때가 북한에 살을 주면은 빼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 이것도 참 못된 이야기입니다. 못된 이야기예요. 우선 말이 틀렸어요. 말이 틀렸어요. 못된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니 북한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살을 줍니까? 지금 주는 살이 북한 주민들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 주는 살이 누구한테 갑니까? 군대에 가는 거죠. 그리고 노동당 간부한테 갑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는 안 가요. 그러면 김황식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정일하고 군대가 좀 빼먹더라도 북한에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주지 말라는 사람은 너무 잔인하다. 요딴 소리를 한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한 자가 군대 안 가.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랭킹 1, 2위에 속하는 사람이 다 군대 안 갔다. 는 그걸 가지고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안 갔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군대 안 간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군대 안 간 남자는 절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이명박 때문에 군대 안 간 사람 중에서 또 불가피하게 군대 안 간 사람 중에서 앞으로 억울하게 당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군대 안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군대 안 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또 군인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김태형 국방장관, 최근 국방장관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한테 다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 청와대 대통령은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기를 빌었을 겁니다. 그러나 김태형 국방장관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북한 소행임을 밝혀내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대신 국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그 못된 야당 의원들한테 욕을 많이 당하고
청와대로부터도 협공을 당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실망을 했습니다. 아주 사람이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안에서 생존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막 그게 닮아가 버린 것 같아요. 이명박이 김태형을 닮아야 되는데 김태형이 이명박을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런 식으로 내보내면 안 되죠. 이렇게 내보내려면은 김태형 전에 내보내야 될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외교부 장관하는 김성환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김성환. 이 사람이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어요. 청와대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한 책임자입니다. 공개된 석상에서 김정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30살도 안 되는 애한테는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 호칭을 했어요.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면은 그 발언 하나로 목이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안 부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부르면은 감옥에는 안 갈지도 모르지만은 절대로 공무원 자격 없고 국민 자격 없어요. 그런데 안보를 책임진 안보수석이라는 자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께서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 이런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천안함 사건 때 우리 김태형 장관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 자는 파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부 장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교부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로 가지고 간다 안 가지고 온다 하다가 천안함 사건 때 외교부 한 게 있습니까? 안보리로 가지고 가서 애매모호한 결의안 나오고 그걸로 끝 아닙니까? 유엔이 해결해 줍니까? 이거를 미국이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할 힘이니까 모든 무기가 있는데 무기가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얻으면 안 돼요. 무기가 있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는 누가 돼야 되느냐? 1등병이 내도 안 되죠. 사단장이 내도 안 됩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용기를 내면은 그때 만약 F-15K가 저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무슨 그동안 얻어맞으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해소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기가 죽어가지고 객소리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약 도발하면은 그때는 평양을 치겠다. 왜 이 이야기 못합니까? 그러면 도발한다.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흔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우리가 폭격을 했으면 전쟁 났을 것이다. 참 무식하고 보통 무식한 이야기 아니죠. 도발은 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로 때렸으니까 저자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어디 공격을 하려다가 격추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럼 홧김에 하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국가가 모든 힘을 총동원하고 총조직하고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린 끝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홧김에 전쟁한 사람 봤습니까? 풍신수길이가 인민가라를 일으킬 때 막 홧김이 나서 화가 나서 했습니까? 김일성이가 6.25 일으킬 때 화가 나서 했어요? 그 우발적으로 한 겁니까? 다 계획적으로 한 것이지.
히틀러가 폴란드 쳐들어가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홧김에 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을 했습니까? 일본이 진주만 공격할 때 홧김에 했습니까? 우발적으로 했습니까? 다 계획을 한 거예요. 북한이 전쟁을 계획해서 남한을 칠 수는 없고요. 그 계획하는데 한다 해도 수십 년 걸립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이길 자신이 있을 때 이겨야 됩니다. 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 없어요. 이긴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뭘 갖다 바치더라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이긴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한 뒤통수 치는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상대하다가는 맨날 당하고 말해요. 아니 북한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빨갱이들 제일 잘하는 게 게릴라전 아닙니까? 그럼 뒤통수 치고 테러하는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도 너하고 같이 싸운다 해가지고 너가 지리산에 게릴라 보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게릴라전 하겠다. 이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정규전이죠. 당당하게 하는 전쟁입니다. 당당하게. 뒷골목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치지 말고 좋다. 링 위에 올라오나? 링 위에서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딱 규칙에 맞춰서 전쟁 규칙이 있으니까 치자. 이게 바로 공중전입니다. 공중전. 바로 저 뒷골목에서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운동장에서 한판 붙자.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폭격이었어요. 우리가 저쪽을 비행기로 때려버리면은 공중전이 일어났죠.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남북 간에 공중전이 일어나면요. 아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났던 85대1 딱 그 꼬라지 될 겁니다. 북한에 기름이 없어서 훈련을 못해요. 조종사들이. 훈련을. 우리 훈련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훈련을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조종사 한 사람이 훈련하고 와가지고 훈련 경험을 다른 조종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떼우고 있어요. 아주 비참한 게 북한 공군입니다. 그 비참한 북한 공군하고 세계 최고 공군인 한국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공중에서 싸워야 우리가 이기지. 왜 자꾸 골목에서 들어가서 싸우려고 합니까? 골목에서. 링 위에서 싸워야지. 정규전을 해야지.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 대통령이 골목 싸움하고 권투시합도 구분 못하면 되겠어요.